아마존 물류창고 세계 최대 규모일 텐데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눈에 띄질 않아요. 로봇이 알아서 화물을 분류하고 또 실어 나릅니다. 사람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차량으로 운송하는 건 사람이 하지 않나요? 자율주행차 이용이 가시화되고 있죠. 미국에서 8번째로 일자리 수가 많은 직종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마트나 슈퍼마켓 캐셔는 어때요? 미국에서 일자리 수가 제일 많은 직종인데 무인 판매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바코드를 직접 찍을 필요도 없고 물건을 그냥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캐셔 일자리는 줄고 있죠. 한국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에이, 그건 단순한 업무잖아요. 숙련된 기술직 일자리는 안 그럴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예를 들어서 용접 같은 거요? 이미 고난도 용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로봇이 100%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창의적인 업무, 작곡, 글쓰기, 뭐 코딩 같은 건 어때요? 자, 잠깐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작곡했을까요? AI, 인공지능이 알아서 작곡한 겁니다. 글쓰기도 잘해요. 의사보다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하고요. 코딩, AI가 스스로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AI한테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하는 거죠. 사람의 말투나 표정 같은 것도 읽어내서 감정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둔감한 사람들보단 더 잘 알아채요. 이런 것들 알파고가 이미 우리한테 굉장히 잘 보여줬죠. 자, 그러면 AI가 할 수 없는 일이 뭘까요? AI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앞으로 AI가 못하는 게 있을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러면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계 최고의 AI 기술 가진 업체들이 어딜까요? 구글,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투자한 기업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괜히 거기 투자하겠어요? 그게 돈이 되는 거니까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자리부터 사라질까요? 자율주행차처럼 당장 돈이 되는 분야부터 AI가 개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의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부터겠죠.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트위터의 잭 도시,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거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별로 안 되는 질이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만 종사하게 될 거다. AI를 써봤자 당장 효용이 없는 일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의 가처분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우리로 치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진짜 돈이 많은 부자들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호기심을 갖고 찬성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없고 쓸 돈도 없어지면 이렇게 가다가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다. 그러면 자기들도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저성장 사회에서는 소비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쓸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기본소득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 초점은요, 복지 향상에도 있겠지만 주로 경제에 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돈 많이 번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경제학을 알아요? 정치를 알아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재밌는 게 여야는 물론이고요,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경제학 박사까지 한 분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죠.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자본주의에 대치되는 시장 경제에 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 과거에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영국의 노동자들이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없앤다 그래서 기계를 때려 부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산업혁명 이후에 그 전에는 없던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과도기란 게 있었죠. 앞으로 AI가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고 또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까지 과도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서 AI가 시급 $20 이하의 일자리 83%를 없앨 거다, 이런 보고가 이미 2016년에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과도기에는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기묘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첫 번째, 그걸 왜 대한민국이 먼저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그리고 우리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잖아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의문, 외국에서 이미 기본소득 실험을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석유가 많이 나와서 배당을 주려고 실시했던 미국 알래스카주를 비롯해서요,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다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죠. 공짜로 돈을 주면 대체 누가 일을 하려고 해요?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요. 신기한 게 복지 천국이라는 핀란드에서도요, 매달 우리로 치면 78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다소 일을 더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고용일이 늘어난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자포자기를 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지급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받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조금 해가지고 받던 복지급여를 과거보다 좀 덜 받느니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럴 수 있을 텐데요. 기본소득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한테 조건 없이 다 주는 거니까요. 일할 의욕을 꺾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국민에게 국가나 지방정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가구당 주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주고, 어쩌다 주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카드로 주고 뭐 현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는 게 기본소득이니까요. 이거 봐라. 일을 해도 복지급여가 안 줄어드네. 그럼 일을 해볼까? 일할 의욕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에 고용 효과뿐만 아니라 삶의 질, 만족도도 같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나 아프리카, 나미비아 같은 데서는요, 기본소득을 주기 시작하니까 학교에 안 가던 아이들이 학교에 좀 더 가기 시작하더래요. 그 중에서도 여자아이들 출석이 더 높아졌답니다. 먹고 사는 게 좀 나아지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아이스 좀 배워보자, 이런 여지가 있게 된 거죠. 자, 외국에서 해봤냐는 첫 번째 질문은 외국에서 해본 걸로 나타났고요. 그럼 두 번째,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못 해봤던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을 이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니까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어서 중앙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줬었잖아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자, 그걸 주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고기 사 먹고 과일 사 먹고 머리 자르고 파마하고 병원 가고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 매출이 지급 이전보다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급격하게 얼어붙은 소비 자체를 정부가 직접 돈을 줘서 늘린 셈이죠. 물론 긴급 재난지원금 자체가 제대로 된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줬고 또 개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가구당 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왜 내 몫의 기본소득은 나한테 안 나눠주냐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랑 다퉜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아무튼 일종의 기본소득 비슷한 실험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뤄졌던 거죠. 그러면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게 재난기본소득, 긴급 재난지원금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미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라는 게 나가고 있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요, 도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한 사람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죠. 이런 거 받아보신 분들 중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그래도 나를 좀 생각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찾아보니까 그걸로 취업 준비하면서 친구들이랑 밥 한 끼 했다, 술 한잔 했다, 가족들이랑 뭐 소고기 좀 먹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주로 식당, 편의점, 식료품점에서 많이 쓰였더라고요. 옷도 사고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요. 지역 화폐로 주고 사용기한을 정해버리면 돈을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히 자영업자들 매출도 같이 늘 거고요. 이런 경험을 해봐서인지 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서요,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 찬성률이 가장 높았죠. 그래, 다 좋아요. 그렇다고 쳐요. 그럼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건데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매달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씩 준다. 그러면 1년에 30조 원이 필요하고요. 10만 원씩 준다? 6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1년에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 감면의 규모만 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이들한테 깎아주는 액수를 좀 줄여보자, 이런 의견도 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2015년 기준으로 175조 원 정도예요. GDP 대비 11.2% 수준, OECD 평균은 22% 정도 돼요. 자본주의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24%, 영국이 22% 정도 됩니다. 일본도 22%가 넘죠. 사회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텐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지출에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이지 않고도 기본소득을 실시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죠. 물론 1인당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이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한테 로봇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탄소세, 데이터세, 토지보유세 같이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을 바탕으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새롭게 과세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과 미국 코로나 환자 치료비가 비교되면서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대한민국에 잘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고요. 과거에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보장제도라는 걸 처음 독일에서 도입할 때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거다, 이런 식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낮게 하는데 아주 기묘했다, 이런 평가가 많죠. 자, 세상이 어느 때보다 빨리 급격하게 변해서 내 일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겪고 있는 지금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의 자본가들의 생각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Now let's face it,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system. We should explore ideas like universal basic income to make sure that everyone has a cushion to try new ideas. There will be fewer and fewer jobs that a robot cannot do better. What to do about mass unemployment? This is going to be a massive social challenge. And I think ultimately we will have to have some kind of universal basic income.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a choice.